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그 친구, 정말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맞나요? 만일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면 그 우정은 과연 뭘까요? 단 두 가지 질문으로 그 친구가 당신의 진정한 친구인지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모든 관계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지금 그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가 맞는 건지도 체크해보세요. 당신의 진짜 친구란 누구인가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 쫄딱 망했을 때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 서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 아마 각자만의 기준이 있으실 텐데요. 현대세계 최고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조던 피터슨 교수는 진정한 친구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쁜 소식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는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는지, 또 왜 그런 나쁜 일을 당한 건지 묻는 대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그까짓 일 때문에 그러냐? 야 임마, 나는 더한 것도 당해봤어. 라고 말이죠. 아마 당신에게 일어난 나쁜 일보다 자신에게 있었던 더 끔찍한 사건을 말할 거예요. 유난 떨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자연스레 대화 주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친구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은 그런 나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니까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완전 반대되는 질문을 했을 때 반응이에요. 즉, 당신이 좋은 소식을 친구에게 전했을 때입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진정으로 축하해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자신이 3년 전에 더 좋은 일이 있었다며 말하지 않고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괜한 딴지를 걸지 않은 채 말이죠. 대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응원과 격려,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이때 당신은 이 친구가 앞으로 함께할 친구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민을 갖기는 쉬워도 질투를 버리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 교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만일 당신이 진정한 친구인지 가려내고 싶다면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말해보면 된다. 좋은 친구라면 당신의 목표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줄 거고, 당신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힘을 보태고 조언을 아끼지 않을 테니 말이다. 덤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나쁜 친구라면 당신의 목표를 들었을 때 콧방귀를 뀌며 비웃을 겁니다. 너가 무슨 그 일을 한다는 거냐? 하며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당신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하도록 깎아내릴 겁니다. 자신이 못하는 걸 당신이 해냈을 때 자신이 한없이 작아진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실제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3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정말 친구일까?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쾌락의 우정으로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 맺어진 관계. 두 번째, 이게 우정으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맺어진 관계. 세 번째, 참된 우정으로 상호성의 법칙을 벗어나는 관계. 첫 번째 쾌락의 우정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말 그대로 흔히 아는 그냥 우리 친구거든요. 어릴 적 놀면서 자연스레 친해진 친구들이 보통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친구를 찾고 만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즐거워지려는 욕구 때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와 호프집에서 치킨 한 마리와 500을 마시고요. 직장 상사나 회사 동료를 씹으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또 삼겹살에 소주 한 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봤던 나는 솔로의 영숙이와 영철이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사는 얘기, 에피소드 등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며 하하호 깔깔댑니다. 친구를 만나 기분을 전환하고 인생을 즐기고 재미를 추구합니다. 뭐 사실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행동들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기원전 380년도에도 젊은 사람들은 즐거움과 직접적인 자극을 찾아다녔다고 하니까요. 옛날부터 당연했던 인간의 욕구이자 인간관계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즐거움에 주안점을 둔 우정은 차츰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쾌락만 쫓다 보면 유익하지 않은 관계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쾌락이 지나고 나면 즐겁지도 않고 의욕도 없는 단계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금세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정은 가장 피상적인 종류의 우정입니다. 쾌락이 끝나면 우정도 막을 내리고 이제 그만 안녕을 고하기 때문이죠. 최선의 경우 그래도 좋았던 기억은 남습니다. 우리 함께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지? 라는 쓸쓸한 독백과 함께 우정은 아슬아한 추억이 되곤 합니다. 두 번째 일개 우정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맺어진 관계, 즉 비즈니스 관계를 말합니다. 특히 애와 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문화지만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 외국처럼 헤이브로 하며 서로의 이익을 쫓는 문화, 관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꼭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잘 이해하고 원활하게 소통하여 활동을 돕는 경우의 이익은 정직하게 표현되곤 합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서로를 도우며 실질적인 생활에 이익을 준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사회적 커리어를 위해 각종 모임에 참석하면서 관계를 이어가지만 막상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경우 등을 돌려버리는 우정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로부터 유명하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과 친분을 쌓으면 딱히 잘난 게 없더라도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만 집착하다 보면 일은 일대로 힘들고 즐겁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하거나 심할 경우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우정은 본인이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관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레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우정과 마찬가지로 이익이 끝나면 우정도 막을 내리고 이제 그만 안녕을 고하게 됩니다. 마지막 참된 우정은 아리스토텔리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우정을 뜻합니다. 쾌락이나 이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우정 자체를 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우정은 목적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자체의 목적을 담습니다. 상대를 그냥 좋아하고 그냥 상대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상대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싶어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참된 우정의 특징은 완벽하게 자유로 선택한 서로에 대한 호감이며 지속적인 상호 관심과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애정입니다. 16세기 미셸 드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우정을 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가 그이기 때문이며 내가 나이기 때문이다. 또 아리스토텔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우정은 다른 관계와 달리 나쁜 험담이 끼어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친구끼리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매우 친밀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를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진정한 친구는 쉴 수 있는 쉼터였다가 동료와 자극을 아끼지 않는 채찍이 되곤 합니다. 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특혜를 선뜻 상대에게 내어주고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려 노력합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우정 그 자체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친구들을 그냥 좋은 친구라 하지 않고 최고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최고의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 같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시간을 내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한몫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곁에는 그냥 친구는 많아도 최고의 친구는 끽해야 몇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에 너무 집착하거나 애쓰지 말자. 내가 다가가야 유지되는 관계보다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더 써야겠다.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더 값진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잠깐 멈춰서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진정한 친구를 가려낼 만큼 훌륭한 자격을 갖췄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